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안인데요. 자, 특사경이 먼저 뭔지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특사경이 이제 그 세무, 환경, 노동 이런 분야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이제 이런 분야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 분야에서 행정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그런 그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그리고 이제 부당해고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있잖아요. 근로감독관이 특사경이에요. 그리고 세관에서 단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특사경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적발하는 뭐 구청이나 공무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특사경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행정부지만은 경찰, 사법경찰의 권한을 가지고 단속이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이 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한 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상당수가 초보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만 특사경이 되는 게 아니라 인사이동이 잦으니까. 그래서 48%가 경력 1년 미만의 초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아니잖아요. 행정부 소속이라서 인사 발령 나면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기소를 하는 게 기소율이 수사를 해도 기소율이 50%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구의 지위를 받았다? 검사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사 지위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유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타이거님 말씀대로 지자체 특사경들도 그래요. 정보기간이 짧아가지고 전문성이 없습니다. 잘 보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특사경이 특사경의 그런 엉망인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보정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사건 예를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그 그래픽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147억 원대 그 환치기를 한 중국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려 지금 한국과 중국을 10번이나 드나들었는데 이 사람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명수배자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년월일 이런 게 오타가 났어요. 그리고 막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글 이름 옆에다가 막 영문을 병기를 하고 영문하고 한글을 섞어 쓰고 생년월일도 심지어 오타가 나고, 그러니까 한국을 10번이나 드나들어도 까맣게 이 세관 특사경이 모르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했다? 검찰이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인천공항에서 전격적으로 체포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식당에서 요즘에 삼겹살 거의 다 외국산이죠? 뭐 무슨 스페인산, 포르투갈산 뭐 많은데 이 외국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아마 이제 국산으로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여기도 이제 특사경인데, 이거를 사실, 원래 이제 두 사람이 있었는데, A하고 B가 있었는데, A만 주범으로 보고 B는 단순 종업원으로 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B라는 사람이 매출의 20%를 가져가는 정말 핵심 공범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잘 모르고, 이거는 뭐 고의적인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단순 종업원 취급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검찰이 지휘를 해가지고, 계좌 추적을 해가지고, 그래? 수익 분배받네. 이 사람, 공범이네. 핵심 공범이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두 명을 다 기소를 해서 결과적으로 특사경이 종업원으로 봤던 B씨가 더 무겁게 처벌이 되는 그런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제 대포 차량 밀수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원래 사실 주범이 4명인데 이 중에서 특사경 잘 모르고 한 명만 송치를 한 것을 검찰이 다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공범을 다 일망타진을 했고, 위법한, 그러니까 사실 압수물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위법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정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사실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필요 없이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고 정권에 부역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처럼 잘 드는 칼이 이렇게 수사 전문성이 부족한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다? 이거를 다 한 칼에 다 끊어버렸다. 검찰의 칼을 그야말로 들고 있던 손에서 칼을 갖다가 쳐가지고 그냥 땅에 떨어뜨려서 칼을 못 쓰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도 이 칼을 쓸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정말 생활 밀착적인 이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검사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그러니까는 자동차 검사 안 받은 거,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 가입 안 한 것들, 이런 것들도 특사경 사건인데
이게 공소시효 지나는 줄도 모르고 창고에 수십 건씩, 수백 건씩 쌓여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건들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몰라서 넘어가는 사건도 있지만은 정말 맘대로 처분하는 사건들도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왜? 수사지휘권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한 방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굴복의 결과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래요. 재밌어요. 이것도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이런 장면인데, 이런 그 특사경의 수사지휘가 없어짐으로써 국민이 겪을 피해, 를 지적하는 기사 댓글에 뭐 이런 게 있어요. 특사경 수사지휘 삭제시키는 게 저런 사기꾼들 도와주려고 한 거냐? 김용민 의원아. 그러니까 민주당 강경파인 김용민을 정면으로 저격을 한 겁니다. 너가 앞으로 문제 생기면 다 책임질 거지. 그러면서 김용민, 박은정이 이 기사를 싫어합니다. 댓글에 이런 것도 이래요. 댓글 또 하나 보고 가실게요. 사실 검찰의 특사경지가 표적수사나 강압사를 행정적으로 물리적으로 못하게 막아주는 건데 뭐 제대로 안 해요. 특사경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거나 법사의 강경파들이 떠드는 거지. 참에요. 킥킥킥.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추미애 김용민이 사적으로 선명성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느라 검찰개혁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아, 이거 보세요. 냄새가 나죠?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그냥 네티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역풍 불어서 개혁 대상인 검사들한테 반격 기회만 주는 꼴이다. 정청래, 이성윤, 추미애, 김용민 같은 반정치인들은 국민이 심판한다. 누가 썼겠습니까? 이것도 뉴 이재명이 달라붙어서 이런 기사에다가 화력을 발휘를 한 겁니다. 자, 이거 쟤네들이 한 거예요. 보세요. 자, 리스트 보세요. 리스트업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자기네들 제명인의 말 이런 데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현상수배 명단처럼 그런 것들 자기네들끼리 아마 커뮤니티에서 돌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뉴 이재명 쪽에서도 지금 이 꼴을 만든 것은 김용민,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기사 댓글로서 박제를 해두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쨌든 정말 공소 취소 가지고 멱살 잡힌 끝에 초과상관 다 태워 먹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경고를 했었는데 이렇게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다 태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초과상관 다 태워 먹은 꼴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고 그 결과를 두고 자기들끼리 책임 전가를 하면서 싸우는 꼴까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정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제가 앞으로도 추적해서 계속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아이템 하나 남았는데 12시가 다 됐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다 들려드려야 될 것 같고 이거 아이템 재밌어요. 아이템 재밌고 저는 이게 정말 이혼 소송의 진흙탕에서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그런 진흙탕 싸움의 위력을 실감케 한 차원이기도 하고 또 거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신뢰가 달린 그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